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교재를 통해서 voice, 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종합하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동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긴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아무런 형태 변화를 가하지 않은 이런 일반적인 문장을 우리는 능동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능동태는요, 주어가 행위를 한다. 누구에게? 목적어에게. 목적어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주어 다음에 동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나오더라. 그리고 원래 주어로 나왔던 녀석은 by 플러스 명사로 바뀌어서 나오더라.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주어가 당한다. 명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의 정의와 수동태의 정의가 무엇이냐? 능동태는 주어가 하는 거.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통해서 정의를 내리면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한편으로 이게 능동태야 수동태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뭘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냥 동사가 쓰였느냐 비동사 플러스 pp가 쓰였느냐 이걸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왜? 일반적인 자동사 중에서는요 능동태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동태로 보지 않고 능동태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능동태가 뭐야? 수동태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주어가 하는 건지 주어가 당하는 건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야겠지만 정의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면 형태를 보고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죠. 오케이. 그런데 그렇다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준다. 일단은 비동사를 뭐 is니, are니, was니 이런 걸로 고치지 마시고 그냥 비동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돌려주고 주어를 맨 뒷자리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생긴 게 되는 거예요? 목적어였던 게 주어가 됐고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하나의 동사가 됐고요. by 플러스 주어가 일종의 전치사구가 되었죠. 그러면 문장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는 3형식이었던 문장이 이제 몇 형식이 된 거예요? 1형식이 됐네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동사라고 일단 그대로 냅두라 그랬죠. 원래 동사의 시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어의 수, 인칭 등을 확인해서 비동사의 형태를 적절한 am, are, is, was, were 혹은 완료형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준다. 두 번째 주어를 전치사구 by 플러스 명사로 바꿔주고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준다. 세 번째 비동사를 적절한 형태로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지난 시간에 이미 이렇게 다 배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수동태, 태라는 건 무엇이냐? 일단 의미적으로 분류해 보면 능동태는 주어가 하는 거,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태라는 것을 정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구분할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태는 반드시 형태로 구분해야 된다. 능동태는 동사가 그냥 쓰여요.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꼴로 쓰여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태의 기본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문장 보니까 I drew the mountain 이렇게 되어 있죠? drew 그냥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능동태겠다.
I was drawn by the artist. was drawn 이라고 하면은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이거는 수동태로 봐야겠다. 그쵸? 그래서 능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거니까 내가 그린 거죠. 그쵸?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받는 거니까, 당하는 거니까 I was drawn 이라고 하면 내가 그려짐을 당했다, 그려졌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기본 형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ennis broke the window 라고 하면은 삼형식 문장으로 데니스가 broke, 부순 거죠. 뭐를? The window, 창문을 부셔버린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The window was broken by Dennis 라고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원래 목적어였던 the window가 주어 자리로 오면서 window가 was broken, 깨어졌습니다. by Dennis, 데니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원래 문장은요, 주어 자리는 곧 문장의 주인공,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능동태 문장에서는 데니스가 주인공이었던 거지. 그쵸?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서 뭐로 바뀐 거예요? The window가 주인공으로 바뀐 거잖아요. 오케이? 둘의 의미가 사실상 다르지는 않아. 그런데 두 문장을 말함으로 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바뀐 거라고요. 원래는 데니스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수동태로 바꾸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걸로 바뀐 거예요? The window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걸로 바뀐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형식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형식 문장에서 1형식 문장으로 바뀌었죠. 근데 3형식과 1형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능수동 문제를 문법, 문제, 풀이식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신경 써서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래 있는 설명들도 한번 볼게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이 바로 수동태다.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야 된다. get 플러스 pp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by 플러스 명사로 바뀌게 되는데 얘는 보통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생략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문장이라고 하는 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장 하나에 정보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말하는 사람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어에 중요한 원칙 몇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and weight principle, 문미 중량의 원칙이에요. 문장의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긴 요소가 나온다. 즉 길이가 짧을수록 문장의 앞에 위치하게 되고요. 길이가 길수록 문장의 뒤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and focus principle, 문장의 초점이 되는 정보, 문장의 신정보가 되는 정보, 문장의 새로운 정보가 되는 정보는 가급적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 혹은 이미 문장의 주인공으로 써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정보는 문장의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주어가 너무 짧아, 그리고 by 플러스 명사가 굉장히 길어져. 다시 말해서 행위자가 길고 당하는 사람이 짧아, 그러면 수동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동작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작을 당하는 사람이야. 당하는 존재야. 그러면 수동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동태가 주로 쓰이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동태가 쓰일 때는 동작주가 불분명하거나 누가 했는지 몰라 이런 거나 중요하지 않을 때, 당연히 누가 했겠거니, 당연히 모두가 하겠거니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oney is used instead of sugar. 꿀은 is used, 사용이 됩니다. instead of sugar, 설탕 대신에. 설탕 대신에 누가 써? 일반인들이 쓰겠지. 요리사들이 쓰겠지. 근데 이 문장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요리사들이에요. 꿀이에요. 꿀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뒤에 them 정도를 써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보 자체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by 플러스 명사는 아예 생략까지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오케이. 동작조보다 동작을 받는 대상에 강조할 때 This task was made by my father. 지금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죠. 지금은 책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책상을 자랑하고 싶은 거라고. 이 책상 우리 아빠가 만들어줬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this desk라고 하는 걸 주어로 놓고 수동태를 사용해버린 거죠. by my desk를 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럴 때는 안 되겠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아빠가 만들어줬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은 거라면 by my father를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3번 동일한 주어를 유지하며 문장을 연결할 때라고 되어 있죠. 자, the cat came into the room 이라고 하면서 came이라고 하는 자동사가 나왔어. 그리고 주어는 누구예요? the cat이죠. 그런데 등위 접속사를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도 the cat인 문장을 나머지 문장의 주어도 the cat인 문장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굳이 다시 한번 문장을 다시 쓸 필요가 없이 그냥 was driven 이라고 수동태를 써버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태 종류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수동태 형태상 주의할 점 부분을 해설을 해볼 건데요. 자,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자, 시제별 수동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시제별로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는 일단 동사를 BPP로 바꿔. was PP, MPP 이런 거 말고 BPP로 바꿔. 그 다음에 다 만들고 나서 적절한 시제 형태에 따른 수동태를 그때 만들어줘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형태들 예전에 다 배웠습니다. 그쵸? 그 verbals, 준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때도 다양한 수동태 형태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 어떤 걸 가장 헷갈리냐? has pp랑 bpp랑 맨날 헷갈려요. 왜? pp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과거 분사를 뭐뭐 되어진 정도로 해석을 하라고 배웠다 보니까 그냥 pp만 보면은 수동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문법 문제를 낼 때도요. has pp 부분에 밑줄을 그어버려. 근데 사실은 has pp가 아니라 has been pp로 써야 되거나 아니면 was pp, is pp 뭐 이런 식으로 비동사 플러스 pp가 쓰여야 되는 위치에다가 has pp를 박아버린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pp만 보고 여러분들은 아 이거 수동의 의미겠지 하고 넘어가 버린다고. 오케이? has pp는 절대로 수동이 아니다. BPP는 무조건 수동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has pp를 수동태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된다? has been pp와 같이 뒤에 비동사가 들어간 형태를 써주어야만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이 아래 완료 진행형의 수동태는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얘는 또 사람이라니까요. 영어 원어민들도 사람이에요. 그쵸? 이런 사람들이 굳이 has been being cleaned, will have been being cleaned 이런 거 쓸까 안 쓸까? 잘 안 쓰겠죠. 너무 길고 복잡하잖아. 그쵸? 영어 화자들도 적당히 긴 거, 적당히 쓸 법한 것들만 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서 수동태 변화 시 주의할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에 왜 유의해야 되냐? 우리가 보통 뭐라고 배우냐면 pp는 동사에 ed를 붙인 형태거나 동사에 en을 붙인 형태다 라고 배워요. 그런데 이 규칙이 항상 맞는 거 아니죠? 우리 뭐 배웁니까? 불규칙 동사표 배우잖아요. 그쵸? 여기 266페이지 나와 있는 불규칙 동사표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얘네들 때문에 어려운 게 되는데 이런 불규칙 동사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형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마시고 한 100세트 정도만 외우시면 공부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과거분사 형태에 유의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구동사입니다. 여기다가 별표.
여기다가 별표. 자, 구동사는요. 이걸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구동사는 다어동사라고도 분류를 하는데요. 다어동사가 무엇이냐? 동사가 지 혼자 쓰이지 않고요. 뒤에 전치사 같이 생긴 애랑 같이 쓰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동사 다음에 전치사를 P라고 쓸게요. 전치사가 나와 있고 목적어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가 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냐? 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하나로 보고요. 목적어를 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는 동사대로 보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자, 전자의 경우는요. 이게 진짜 구동사로서 동사가 전치사랑 묶여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이 한 덩어리의 동사에 목적어가 붙어있는 형태, 즉 동사 하나에 목적어 하나가 붙어있는 형태가 되는 게 1번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2번과 같은 구조는 뭐냐면요. 동사, 자동사 뒤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전치사 구가 달려있는 구조예요. 오케이? 엄연히 다르죠? 타동사로 사용된 동사 하나에 목적어가 달려있는 거냐?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따라붙고 있는 자동사냐? 자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구분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이거 구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들도 조금 다르게 구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자고 하진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다어 동사가 있음으로 해서 수동태가 복잡해질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 복잡해지느냐? 자, 여기 아래 다어 동사의 수동태를 한번 볼게요. He laughed at me 라고, laugh는 자동사거든요. 여기에 at me 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그런데 지금 me라고 하는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전치사 다음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 전치사 뒤에 있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닌 것 같은, 전치사만 남아있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 거기다가 by him처럼 전치사가 하나 더 따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치사가 두 개 연속으로 쓰인 것처럼 보이죠? 그럼 어떻게 느낀다고? 이거 틀린 표현인 것 같은데? 라고 느낀다고요. 오케이? 자, 앞에를 봅시다. 수동태와 목적어라고 적어놨죠. 보니까 원래 목적어였던 것이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이동하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해서 원래 목적어가 있었어야 될 법한 자리가 비어버리잖아. 그쵸? 동사의 뒷부분에 있는 목적어가 비느냐, 아니면 at과 같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비어버리느냐, 이 둘 차이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굉장히 생소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래 것도 한번 볼까요? 이러면 더 복잡해져. deal with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위에서처럼 똑같이 분석할게요. 동사 뒤에 전치사구가 나온 거라고 편의상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복잡해 죽겠는데 앞에 will 이라고 하는 조동사와 have to 라고 하는 준조동사가 붙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조동사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와. 그러면 will have to 그대로 쓰였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수동태로 바뀌어야 돼요? deal with가 be dealt with로 바뀌게 되겠지. 그쵸? 그런데 또 보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였던 this matter가 주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with 뒤에 목적어가 빠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또 어떤 꼬라지가 돼요? 전치사와 전치사가 붙어있는 모양새가 되죠. 마치 틀린 문장처럼 보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맞는 문장이다. 그냥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랑 같이 붙어있던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서 주어로 쓰인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동사 뒤에 전치사 같이 생긴 거, 이게 구동사든 전치사적 동사든 아무튼 전치사랑 같이 쓰이고 있는 동사들의 목록을 이렇게 정리해드린 겁니다. 외우셔야겠죠? 외우셔야겠죠? 자, 이 동사들은 전부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녀석들이 여기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녀석들도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다른 문법 교재 두세 권 정도를 뒤지면서 정리를 한 거니까 여기에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섞여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 전부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뿐만 아니라 좀 재밌는 녀석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녀석들입니다. 자, 이게 왜 재밌느냐? 전치사구를 달고 오는 동사나 구동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쭉 정리해놨죠? 제가 재밌다고 한 표현부터 볼게요. refer to A as B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efer to라고 하면은 간주하다라는 뜻이고요. 간주하다. 근데 뭐뭐로 간주하다라고 하려면 as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반드시 as만 사용해야 돼요. 그렇다면 비록 refer to라고 하는 구동사가 있고 A가 목적어로 쓰인 거지만 as B는 refer to에 의해서 가져옴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뒤에 반드시 as B만 써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 이런 녀석들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쓰이게 되느냐? 위에다가 적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refer to A as B. 일단 주어가 이렇게 쓰였었겠죠? 제 수동태 만들 때 어떻게 써야 된다 그랬죠? 동사를 뭐로 먼저 바꾼다?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꾼다. 그러면 be referred to 이런 식으로 쓰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놓고 그리고 주어로 쓰였던 걸 맨 뒤로 보내고 by 플러스 명사꼴로 바꿔준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 as B가 남았죠. 남는 녀석들은 무조건 그대로 내려주는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 다음 유닛에서도 똑같이 설명드릴 건데 남는 건 그대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어떻게 생겼죠? A, B refer to as B by 주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잖아요. 그럼 또 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보니까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누구랑 붙어 있어요? 잠시 어플이 오류를 일으켜서 잠깐 끊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어떤 전치사랑 붙어 있어요? as라고 하는 전치사랑 붙어 있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문법적으로 옳아 보여요? 틀려 보여요? 틀려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 그렇다면 제가 문법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틀린 문장이라고 내는 겁니다. A is referred as B 이런 식으로 내버리겠지. 왜? to가 있어야 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면 refer to가 맞다라는 걸 모를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내버리면 푸실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 오류가 나 있어가지고 필기가 좀 더 밀렸는데 자, 한번 보세요. 여기에 A of B라고 나오는 녀석들 전부 다 robbed of B 이런 식으로 수동태 뒤에 바로 또 전치사가 나온다거나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전치사구를 달고 오는 동사, 여기부터는 전치사구를 달고 오는 구동사가 되겠고요.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많이 보이고 있죠? 대부분은 이런 간주동사들이 뒤에 왜 이렇게 오류가 날까요? 간주동사들이 뒤에 as B를 달고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지적을 가지고 다시 교재로 넘어가 보면 이제 설명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겠죠. 오케이? 됐죠? 자, 수동태로 변환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별표입니다. 이것도 문법 포인트로 자주 나오는데요. 일단 자동사는 수동태로 변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했다, 발생됐다 한국말로 둘 다 될 것 같으니까 happen이라고 하는 발생하다라는 표현을 was happened라고 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태동사는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라면 세 번째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동태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겠죠? 네. 실제로 영어 사용들을 보면요.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상태 수동태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옳은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가 영상 소개란에 적어놓은 오픈 채팅방으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필기가 갑자기 밀려가지고 조금 보기가 불편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으실 분들은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베끼시면 되겠고요. 이쪽 부분도 필기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